오늘 하는 이야기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선크림 아침마다 열심히 바르시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르는 방법이나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선크림 지우는 것도 고민이잖아요. 이중 세안해야 하나, 그럼 피부 장벽이 망가지려나, 혹은 다 깨끗이 안 닦여 나가려나. 유튜브를 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선크림 고민 끝내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피부 고민이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7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진용입니다. 여러분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피부 노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생기는 내인성 노화. 내인성 노화는 누구나 나이 들어가면 똑같이 늙어가는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생기는 외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 관리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노화 속도예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피부 노화의 80% 이상은 자외선에 의한 외인성 노화인 광노화입니다. 피부에 주름이나 색소 침착, 탄력 저하나 홍조 이런 것들이 나이 탓이 아니라 자외선이 우리 피부 세포의 DNA와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세포의 기질을 파괴하면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만 제대로 차단하면 우리 피부 노화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부 노화를 막아줄 선크림 바르는 법부터 지우는 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실내 사무직이잖아요. 햇빛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나요? 네, 발라야 해요. 자외선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UVA와 UVB인데요. 야외에 있는 햇빛에는 UVA와 UVB 모두 있어요. UVB는 일반적으로 유리창을 거의 통과 못해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UVB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UVA는 실내에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요. 실내 근무자 같은 경우에도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UVA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UVA는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서 기미나 주름과 같은 외인성 노화를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예요. 이건 저도 사실 직접 겪었는데요. 제가 서울대병원 연구실에 있을 때 자리가 창가였는데 왼쪽에서만 햇빛이 들어왔었거든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오른쪽보다 왼쪽에 색소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저도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그러면 진짜 아예 햇빛이 없는 환경이면 그러면 안 발라도 되는 건가요? 창문이 진짜 단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계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안 발라도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출퇴근할 때 잠깐 보는 햇빛이나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는 그 5분 사이, 그리고 창가에서 자연광을 받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차에서 받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리 실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도 아침에 한 번은 무조건 선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크림 살 때 보면 SPF라는 게 꼭 써 있잖아요. 이게 높으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 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SPF는 차단력 지표라고 해서 쉽게 말해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게 높다고 모공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트러블이 나는 건 오히려 선크림 안에 있는 오일이나 향료와 같은 기타 다른 성분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지만 SPF 숫자와는 관계가 없고 제품에 포함된 다른 성분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럼 트러블을 안 나려면은 얼만큼 양을 발라야 될까요? 트러블과 상관없이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야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선크림을 정량대로 바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선크림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라예요. 얼마나 발라야 하냐? 이 500원짜리 동전, 얼굴에 발라야 하는 정량이 바로 이만큼이에요. 더 쉽게 기억하시려면 두 마디의 법칙인데 검지손가락 끝부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까지 해서 쭉 짜는 겁니다. 이게 얼굴과 목에 필요한 정량인데 이만큼 바르시는 분 거의 없죠. 사실 저도 이만큼까지 발라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용량의 절반이나 많아야 검지 한 마디 정도 짜서 바르시거든요. 적게 바르니까 당연히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고 땀에 쉽게 지워지기도 하고 또 차단력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부족하게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은 무조건 SPF 지수가 높은 걸 써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최대한 챙길 수가 있어요. SPF 50짜리를 절반만 바르면 SPF 25를 바르는 거랑 효과가 같을까요?
절반만 바른다고 효과가 딱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차단력이 지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뚝 떨어집니다. SPF 50짜리 제품도 절반만 바르면 실제 효과는 SPF 7에서 8 정도 수준, 거의 안 바른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선크림은 가장 강력한 SPF 50의 PA4+ 제품을 골라야 피부의 자외선 방어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PA4+는 뭔가요, 원장님? UVA를 얼마나 막느냐예요. SPF는 UV 차단 지표, 그리고 PA는 UVA 차단 지표인데요. 한국에서는 PA4+가 최고 등급이에요. SPF 50에 PA4+가 적혀 있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선크림 사실 땐 이걸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되나요? 선크림 바르는 방법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르는 순서예요. 스킨이나 에센스, 로션, 크림과 같이 일반적인 화장품을 다 바르신 다음에 반드시 선크림을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선크림이 피부 보호막의 가장 바깥에 있어야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바르는 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이만큼을 얼굴 전체에 바르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얼굴 중앙만 바르고 목이나 귀나 헤어라인 쪽은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자외선 차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시 덧바르기예요. 야외에서 오래 있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골프를 치러 가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햇빛에 비해 야외 활동하면서 노출되는 햇빛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실내 근무자라면 현실적으로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또 점심 외출 전에 한 번 더 챙겨주실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야외 활동하실 때도 완벽하게 2-3시간마다 못 지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야외 나가기 전에는 한 번 더 바른다, 이 규칙만 생각하고 계셔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덧발라야 될까요? 메이크업 위에 크림을 덧바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스틱이나 쿠션이나 파우더를 쓰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101명의 여성에게 평소 습관대로 선크림을 발라보게 한 뒤에 실제로 피부에 선크림이 얼마나 발라졌는지 측정해 봤는데요. 로션 제형은 권장량의 65% 정도는 피부에 발라졌는데 파우더 제형은 권장량의 겨우 7.5%밖에 발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차단 효과를 내려면 100을 발라야 되는데 고작 7, 8 정도만 묻어난 거죠. 사실상 자외선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무늬만 선크림인 상태로 다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메이크업이 덧바르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PF 세팅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에 뿌려주면 화장 고정도 되고 차단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바람에 날아가기 쉬우니 보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덧바르기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둘째는 SPF 파우더를 쓰실 땐 많이 여러 번 두드려야 합니다. 아까 연구 결과처럼 찔끔 바르면 특히 파우더 제형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분기를 기름종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충분히 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셋째, SPF가 든 쿠션을 쓰는 겁니다. 차단 지수가 높은 쿠션으로 꼼꼼히 눌러주면 화장도 고치고 자외선 방어막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종류에 따라 바르는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화학적으로 흡수시키는 타입인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꾸어 방출하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피부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아야 제 실력을 발휘하거든요. 나가기 20분 전에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피부에 거울 같은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기자차는 눈이 시리고 무기자차는 또 여드름이 날 수 있다고 해서 민감성 피부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무기자차는 제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 제품은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모공을 막기도 해요. 백탁 현상이 생기는 것도 이 무기자차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유기자차는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바르고 나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 건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보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있어요. 그럴 땐 무기자차나 유기자차 어느 한쪽만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성분을 적절히 섞은 혼합자차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피부 타입별로도 선크림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나 지성 피부라면 유기자차가 낫고요. 다만 무기자차라도 논커메도제닉 표기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무기자차도 바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감한 피부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홍조 있는 분들은 무기자차가 나아요. 일반적으로 자극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람마다 피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게 결국 답이에요. 그리고 잘 맞는 거를 한번 찾으면 굳이 바꾸지 마세요. 화장품을 바꿨다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선크림 안 바르는 것만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화장품이든 선크림이든 새로운 걸로 바꾸었다가 문제가 되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선크림 보관법입니다. 개봉한 선크림은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쓰셔야 돼요. 그 이후엔 UV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표기된 SPF보다 실제 효과가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햇볕에 드는 곳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열에 의해서 차단 성분이 분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아무리 좋은 선크림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잘못 보관하면 SPF 10짜리 제품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선크림 지우는 법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일리로 쓰는 선크림 제형은 폼 클렌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2019년에 연구를 보면요. 일반 선크림을 폼 클렌저로 지웠을 때 잔유율이 15.6%, 클렌징 오일로 지웠을 때 13.4%였어요. 사실상 잔유율로만 따지면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원장님, 15%나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안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일 수 있는데요. 이 15%를 마저 지우겠다고 뽀득뽀득 2차 세안을 하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클 수 있어요. 사실 이 실험은 아주 많은 양의 선크림을 발라 측정한 거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르는 양에 비하면 실제 잔여량은 현실에서는 훨씬 더 적을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찌꺼기를 0%까지 만들려고 과하게 세안하면 정상 장벽 성분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죠. 단열물보다 세안으로 무너진 장벽이 피부에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세안법은 선크림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요. 잘 지워지는 수분 선크림은 폼 클렌저로 가볍게 하세요. 만약 조금 찝찝하다면 자극이 적은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하시는 게 클렌징 오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클렌징 워터 속에는 노폐물을 끌어당기는 미세한 자석 같은 미셸이라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자석들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찌꺼기만 쏙쏙 골라 잡아챌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 성분은 지키면서도 노폐물만 순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같은 연구에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폼 클렌저로만 지우면 36% 이상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3분의 1 이상이 그냥 피부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클렌징 오일을 써서 확실하게 녹여내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가벼운 일상용 수분 선크림은 폼 클렌저나 클렌징 워터로 지우시고,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쓴 날은 클렌징 오일하고 폼 클렌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선크림에 대해 많은 걸 알려드렸는데요. 전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오늘 바꿔보세요. 선크림을 500원 동전만큼 바르자. 이것만 바꿔도 달라져요. 서울대 피부과 있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습제와 선크림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피부 노화를 막는 데에는 99점이라고요. 선크림은 레이저, 리프팅 시술보다 안티에이징 효과가 좋은 피부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레이저와 리프팅 시술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기본이 먼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선크림이 사실 완벽한 방패는 아니에요. 야외 활동이 많은 날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 소재 옷이 오히려 더 확실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막아내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햇빛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집에서 하나씩 먼저 해보세요. 피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제일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선크림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친구나 가족분들과 같이 피부 고민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김진용이었습니다. 근데 야외에 있을 때 덧바르기 해도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PF 아무리 50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상태에서 아무리 막아봤자
햇빛을 안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넓은 챙 있는 걸 쓰거나 선크림 안 바르시죠? 아, 좀 안 바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일 바릅니다. 아, 매일 바르세요? 네. 그래서 아무리 피부 자체가 색깔이 있지만 이 피부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도 사실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하면은 더 어두워지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이 사실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더 어두워지시거든요. 피부톤이 살짝 어두우신 분들이 선크림을 더 챙겨 바르시면 훨씬 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야외 촬영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틈틈이 선스틱으로만 이렇게 더 발랐는데 같이 간 피디님은 안 발랐어요. 벌겋게 익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을 받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빛을 아예 안 받는 게 좋으니까 모자도 쓰시고 약간 챙 있는 약간 둥그런 것도 쓰시고 가능하면 또 마스크도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늘에 가 있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뭔가 이렇게 속절없이 햇빛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차 안에 있을 때는 꼭 열심히 챙겨 바르시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햇빛 안 받으려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복면 쓰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얼굴을 또 너무 가리고 다니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노출하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 모자 쓰고 뭐 마스크 쓰고 뭐 선글라스 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